네, 아이를 키우는 그 하루하루 일상, 그 일상이 좀 더 행복하고 감동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존재합니다. 유아용품은 엄마 곁에서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저귀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가 자고 있을 때도 그 일회용 기저귀는 잠도 안 자고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들이 기대하는 바가, 육아용품에 기대하는 바가 아이를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육아용품 중에서도 육아 가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 하단의 그래프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 규모는 매년 1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타겟 고객이 줄고 있는데 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가? 언론에서는 보통 템포캣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포캣,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용품은 점점 프리미엄 시장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즉, 객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 키울 때 필요한 유아용품이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에는 아이 태어나고 나면 출산용품 전문점 가서 주로 패브릭용, 겉사계, 속사계, 이런 거, 내복, 이런 거 사고 그냥 끝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MZ세대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필요한 상품 리스트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이게 다 돌고 있습니다. 150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상품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한번 이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4조 정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유아용품 시장이 3, 4년 전에 형성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업계에 지배적 사업자가 분명히 나올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상품의 카테고리 종류가 32개 카테고리입니다. 젖병 같은 경우는 유리 재질을 다루는 업체고요. 카스트 같은 경우는 차량과 관련된 약간의 좀 테크가 좀 들어가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32개 카테고리가 다 2종 카테고리입니다. 타이어 회사가 혹시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구매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유아용품 시장은 세분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종 카테고리를 넘나들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적 사업자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4조 정도 되는 시장이면 대기업, 중견기업 충분히 눈독 들일 만한 시장의 규모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 회사에서 연 2,500억 정도 되는 유아 매트 시장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 업체는 주방가구에서 제일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아 매트에서는 최저가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돼서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자본이 있고 마케팅 능력이 있는 회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용품 시장에서 왜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유아용품은 우리 엄마들이 원하는 거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맞춰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기업은 32개 카테고리 다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에 R&D 지속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고요. 연 20억, 30억 광고를 때려 붓는다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엄마들이 경험을 통해서 좋다고 한 브랜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150가지 유아용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비자들도 너무 피곤합니다. 임신한 순간 아이템 하나를 공부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카시트, 임신하기 전에 몰랐거든요. 출산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어떤 카시트가 좋은지 카시트의 형태, 구조, 브랜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랜드를 결정한 다음에 그 브랜드의 특정 모델을 결정합니다. 그 모델을 결정한 다음에 최저가가 언제 뜨는지를 한 달을 또 추적하십니다.
150가지 상품을 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구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엄마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고객들도 제발 좀 지배적 사업자, 즉 유아동을 잘 알면서 또 품질, 브랜드 파워, 또 신뢰도를 갖춘 브랜드가 출산 패키지로 원스톱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 돌 전후에 필요한 상품을 원스톱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고 쓸 수 있는 유아용품 전문 회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약 2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출생아 수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꺾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호적에 하나에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적도 등록하지 않고 낳는 경우도 있었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중국도 출생아 수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우측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아이한테 표현하는 게 소황제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이한테 쓰는 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자사 제품은 유아용품에서 특히나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멜라닌 분유 사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멜라닌이 함유된 분유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태 이후에 중국의 유아용품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졌고요.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유아 매트, 유아 침대 쪽은 거의 프리미엄 라인 쪽에서는 한국 업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권도 비슷하고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아용품이, 특히 한국 유아용품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꿈비 7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유아 침대, 유아 매트 등 유아 가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최근 5개년도 매출 성장률은 36%에 달합니다. 또한 20년도, 21년도 영업이익률은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또 이익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뒷단에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2014년 법인 설립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아용품 회사들은 2가지 커리어를 가진 대표님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제품 개발을 핵심 역량으로 해서 개발 커리어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유통의 커리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세대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해외 브랜드를 단순 수입 유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한국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M3로 임무한 코원 시스템에서 2001년부터 13년까지 사업기획, 전략기획,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을 하면서 팀장으로 1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아용품 대표이사님들의 대부분의 커리어가 좀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유아용품 섹터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주요 경영진 2분을 좀 봐주십시오. 저희 부대표님 같은 경우는 홍대 회화 산업디자인 복수 전공하면서 회화를 전공했다는 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창의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산업디자인을 모르면 팔리지 않는 상품을 만듭니다. 이 2가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석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아가방긴 컴퍼니와 해피랜드 양쪽 회사에서 약 20년 이상의 제품 개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는 이처럼 차별화된 제품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C레벨 구성원들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에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보시는 상단에 보시면 말풍선이 있습니다. 그 말풍선은
그 해에 과연 무엇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는가를 아실 수 있도록 표기를 해놨습니다. 매년 특정 상품, 브랜드가 런칭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매출 이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단단하게 벽돌 쌓기처럼 회사를 튼튼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창업 이후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한 거의 유일한 유아용품 회사라는 것입니다. 유아용품을 구매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아빠가 아니고 엄마입니다. 특히나 가구 같은 경우는 집안의 인테리어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유아 매트라고 치십시다. 유아 매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싼 대리석을 가지고 바닥을 장식하고 벽지를 좋은 거 하더라도 촌스러운 유아 매트를 거실에 딱 깔아놓는 순간 인테리어를 해치게 됩니다. 즉 유아용품에서도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한 구매 선택 요인입니다. 19년부터 3년 연속 성장하고 있고요. 평균 매출 성장률은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22년 3쿼터 매출로 보면 21년 온기 매출의 근사치로 약 3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1% 성장입니다. 물론 좀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이 이익이 좀 낮다가 21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특정 해에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겁니다. 뒷단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3쿼터 기준의 영업이익 금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데 좀 더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용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 저희는 육아 침대로 1등 브랜드로 포지션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오른쪽 보시면 아이가 자라는 단계에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 확대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사는 제품이 침대입니다. 침대를 사고 만족했던 그 제품의 경험을 다음 제품, 그 아이가 클 때 다음 제품으로 출시했을 때 광고 선전비 없이 바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익률 개선에 큰 어떤 영향을 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아 화장품을 표현해 놨습니다. 유아 가구 회사가 갑자기 화장품을 만든다. 이상합니다. 가구 회사로 유명한 H사가 유아 화장품 만든다. 이상합니다. 19년도 5월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화장품을 선택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궁극적인 미션은 32개 카테고리에 모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 가구는 디자인이 보입니다. 이거 예쁘구나. 또 쓰임새가 보는 순간 나옵니다. 이런 특별한 기능이 있구나. 하지만 유아 화장품은 브랜드 이미지와 메시지로 팔아야 됩니다. 유아 가구의 판매 전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아 화장품에서 저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32개 카테고리에도 저희가 성공했던 그 방정식대로만 한다고 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19년도에 전략적으로 유아 화장품을 차세대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큰 돈 들이지 않고 광고 선전비 없이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 진입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1년도 하반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강아지를 키우는 것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이들 이유식 챙겨주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강아지 사료 챙겨줘야 됩니다. 아이들 배변 활동 혼자 해결 못합니다. 기저귀 채워줘야 됩니다. 강아지도 배변패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케어해야 했고 아이를 보호자가 케어하는 그 유사점 때문에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 유아용품 회사들이 많이 진입해 있습니다. 또한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작년 그전해에 비해서 약 6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은 유아 가구입니다. 가구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200억 정도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의 약 2,500억은 유아 매트 시장입니다. 유아 가구는 주니어, 키즈 가구와 좀 다릅니다. 아이들 혹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유명한 브랜드를 통해서 책상, 의자, 침대 등등 다 사주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사면 적어도 애가 사춘기 되기 전까지 씁니다. 아, 노란색, 빨간색 싫어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5년, 6년 씁니다. 하지만 유아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가구는 그 시기에 필요한 제품이 길어봤자 3개월, 4개월밖에 못 씁니다. 따라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유아가구를 사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아가구를 사지 않거나 또 렌탈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혹시 3개월 때까지 쓸 제품과 돌 때까지 쓸 제품과 또는 애가 뛰어다닐 때까지 쓸 제품을 변신해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좌측 하단에 있는 제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애초에는 저상형 침대로 개발을 했고요. 나중에 소파로 쓸 수 있고요. 애가 걸음마시 시작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유아 매트로 변신을 합니다. 또한 놀이집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성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아 침대에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유아 매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유아 매트를 좀 쓰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저희 브랜드를 쓰신 분도 상당히 계실 걸로 압니다. 유아 매트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씁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지면 혹시 다칠까봐.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씁니다. 근데 이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쓴다. 아이들은 매트를 깔지 않은 곳에서 또 뜁니다. 따라서 엄마들은 자기 집 사이즈에 딱 맞는 형태의 꽉 찬 매트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주문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문 생산을 하려면 원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부분의 업체가 한 10가지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그냥 유사한 사이즈로 그냥 사서 쓰세요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118가지 사이즈를 만들어 놨고요. 이걸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10cm 단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집안을 꽉 채울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매트는 기본적으로 마루 위에다 깝니다. 강마루 위에. 하지만 그 마루는 대부분 합판입니다. 여름철에 습기가 그렇게 가득한데 방수된 매트를 깔아놓으면 마루가 썩습니다. 또 매트에 곰팡이가 핍니다. 따라서 엄마들은 이 매트를 수시로 접어서 환기시키고 마루도 건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마루 하나 나가면 300만 원 교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는 집중을 해서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곰팡이가 피지 않는 매트 또 접기가 편하고 먼지가 끼지 않는 매트를 개발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매트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작품 시장은 19년도 기준으로 6천억을 넘어섰습니다. K-뷰티가 17년까지 상당히 크게 전 세계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에서 그 유명하고 잘 나가던 성인 화장품 업체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스크팩 업체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유아 화장품은 매년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아 화장품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런칭 이후에 매년 100% 내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월에 500만 원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패밀리 세제. 그냥 기성세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들이요, 아이 하나 낳지 않습니까?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민감한 신생아 유아기는요, 그놈의 아토피가 엄청납니다. 예, 저도 아토피가 좀 있는데요. 따라서 세탁은 무조건 분리세탁입니다. 세탁기도 따로 씁니다. 세제, 친환경 세제 당연히 씁니다. 저희 세제 같은 건 일종 세제입니다. 과일도 씻을 수 있는 세제입니다. 그래서 주방 세제 같은 경우도 잘 나갑니다. 이런 유아 세제 같은 경우 저희 경쟁 업체이긴 합니다만 브랜드 런칭 후에 한 7년 만에 2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화장품과 세제 시장은 한 번 구면 재구매가 꽤 많이 나는 구독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반려용품 쪽에서도 저는 가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게 반려용품 중에서 애견 매트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은 알 겁니다. 강아지가 강마루 딱딱한 마루에서 뛰어다니면 이 관절에 슬개골에 탈구가 오면서 수술비면 엄청나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애견 매트가 거의 필수입니다. 또한 층간소음 때문에 중형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 같은 경우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저희같이 유아 가구 또 유아 매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역시 광고 선전 크게 하지 않고 6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도에 3조가 넘습니다. 27년도에 6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언가, 저희 핵심 경쟁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 직원의 약 18%가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했습니다. 특정 제품을. 제품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현지 업체가 카피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희는 직접 생산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년에 8천에서 9천, 많게는 1억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어렵게 만든 제품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진입장벽을 채운 결과 좀 더 비싸더라도 저희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국내 해외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저 원목 가구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들은 관절이 그렇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허리도 숙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시기에 특히 100일 전후에는 반드시 원목 침대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허리 숙이지 않고 기저귀도 갈고 케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목 침대 같은 경우는 한 달, 3개월밖에 못 쓰니까 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5만원, 7만원 정도 렌탈비를 내고 품질도 안 좋고 때타고 남이 쓰던 거를 렌탈을 하시거나 또는 10만원대 초중반 정도로 해서 가시 박히고 냄새나고 그렇게 약한 저가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원목도 튼튼하고 또 아이가 사춘기 될 때까지 쓸 수 있게 의자, 소파, 싱글 침대, 패밀리 침대까지 변신이 쉽게 되는 제품을 2년의 R&D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국제 특허까지 등록이 됐고요. 따라서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했고 렌탈에서 구매 시장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유아용품 어떤 회사들보다도 유아동 고객에 타겟팅되어 있는 최적화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의 전략은 원가율을 20% 이내로 맞춰야 됩니다. 광고 선전 비율을 25에서 30% 정도를 룸을 가져야 됩니다. 즉 그럴듯해 보이는 아이디어 상품을 광고를 통해서 후킹 포인트를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유아용품은 고고화된 상품입니다. 절대로 후킹 포인트를 가지고 광고 때린다고 해서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추천하고 내 이웃이 추천하고 맘카페에서 많은 엄마들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정말 좋아 하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기본 품질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 20% 이하 원가로 만들면 원재료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 선전비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그 비용을 품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는 매출 대비 광고 선전비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3.5% 내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객들한테는 바이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툴입니다. 하지만 바이럴 마케팅을 단순 외주업체에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짜 계정을 수천 개 사가지고 가짜 유저를 만들어서 글을 씁니다. 우리 엄마들이요, 남편이 어제 무슨 술을 먹었는지도 다 압니다. 그만큼 촉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짜 계정 가지고 쓰면요, 브랜드 파워가 떨어집니다. 즉 진성 고객이 자발적으로 이 제품이 좋다고 추천을 해야 됩니다. 앞서 상표에서 저희가 70만 누적 고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객들이 정말 만족해서 자발적으로 바이럴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2,000명 정도의 강력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600만 명의 고객에 저희 메시지가 도달이 됩니다. 그 밖에 다양한 마케팅 툴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에 혁신적이고 아이디어가 좋고 또 마케팅을 잘한다만 가지고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기대 이상의 만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송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질도 관리할 수 있는 품질 관리 능력도 인적 자원을 구축해야 됩니다. 또한 어쩌다 발생하는 그 AS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매트 같은 경우 AS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매트 AS 보내고 나서 만약에 한 달 걸린다. 그럼 한 달 동안 애한테 소리 지릅니다.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저희는 일주일 만에 AS를 완료해서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실제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한테 만족스러울 수 있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이 비싼 값을 주고 고객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4.95점의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맘카페인 맘솔릭 베이비에서 브랜드 선호도 조사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갖춰놨지만 보수적이고 천천히 성장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표는 2030년까지 32개 카테고리에 다 웬만한 아이템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출산하는 순간 꿈비 출산 패키지로 원스톱으로 쇼핑하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카테고리를 단단하고 실력 있게 빠르게 진입해야 됩니다. 우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민트색은 저희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가구 시장입니다. 한 번 리더십을 잡은 시장은 절대로 매출이 빠지지 않습니다. 소폭이지만 5에서 10%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상품 브랜드를 가지고 차곡차곡 볼륨을 키워가는 전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제품 아이디어가 나와서 출시하는 데까지 2개월, 3개월이면 됩니다. 실제 저희 매출의 가장 큰 매출하고 있는 클린 롤매트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부터 양산까지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그 단일 아이템이 몇십억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런칭도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대표이사 혼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3개 팀, 모든 팀들이 이 스피드에 맞춰줄 수 있을 만큼 맨파워를 갖춰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한민국 유아용품 업계에 가장 강력하게 마케팅,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커머스 채널을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이커머스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입점을 한다고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 최적화에 따른 SEO 전략, 네이밍 전략, 상세 페이지의 구성 전략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행사 전략, 가격 정책 전략, 다양한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확보한 70만 명의 고객들이 우리가 꿈비가 특정 제품을 나올 때 예약 구매를 하면서 바로 구매 전화를 하는 또는 결합 상품을 통해서 연계 마케팅이 또 가능합니다. 이런 핵심 경쟁력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2023년, 21년 대비 약 2배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2030년까지 유한품 전체를 진입해서 가장 강력한 지배적 사업가 되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가지 정책을 고안했습니다. 해외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또 브랜드 파워가 있고 꿈비 브랜드의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의 브랜드는 총판권을 획득해서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고이터 식탁 의자는 독일의 140년 전통의 브랜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경제의 중심은 독일입니다. 유럽 공산품의 또 중심은 독일입니다. 그렇지만 식탁 의자에서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는 스토케입니다. 스토케는 노르웨이 브랜드입니다. 제품 하나당 판가가 30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비싼데 그런데도 사십니다. 우리 엄마들은. 하지만 좌측에 있는 고이터 제품은 원목 수종과 품질에 있어서는 스토케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 가격은 10만 원대 후반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은 충분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토케 같은 독점적 시장 같은 경우는 고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측에 보이는 G7 커피, 유한품 회사가 갑자기 웬 커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G7 커피의 주요 타겟층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 고객입니다. 저희 제품의 타겟 고객도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여성 고객입니다. 타겟이 겹칩니다. 또 하나,
커피, 봉지 커피 시장은 연 7천억 내외 시장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시장을 80% 이상을 동서식품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봉지 커피 하면 여러분들 아마도 맥심 커피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 맥심 커피는 흔히 믹스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 프림, 설탕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블랙커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맥시커피 광고가 많습니까? 카누 광고가 많습니까? 똑같이 동서식품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고객층의 기호가 점점 블랙커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G7 커피는 사실상 거의 블랙커피가 매출의 전부입니다. 세계 커피 생산량의 2등이 베트남입니다. 이 G7 커피를 만들고 있는 쭝엔 레전드 그룹은 커피의 원두의 생산, 가공, 그리고 저희한테 납품까지 원스톱을 합니다. 따라서 카누 대비 원두 무게당 소비자 가격이 4분의 1 이하입니다. 이쯤 되면 시장 규모는 크고 타겟 고객도 겹치고 꿈비가 마케팅, 유통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잘 하는데 가격까지 4분의 1이야. 예,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23년도 이후에 그럼 꿈비는 어떻게 회사를 성장 더 시킬 것이냐?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유아용품 시장 좀 더 빠르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장 이후에 상장 공모자금 또는 이익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시장이 검증됐고 또 기존 시장에서 경쟁 제품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서 또한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진입장벽을 치는 방식으로 탄탄하게 매출과 이익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자금을 통해서 제가 스마트 공장을 신설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설비를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는 약 7억 내외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사실상 스마트 공장의 부지, 사실상 부지도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150평에서 200평이면 됩니다.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물류센터입니다. 현재 저희는 협력 창고까지 포함을 해서 2,500평 정도의 물류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7억 원 내외의 물류 창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10군데 정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것들이 좀 한계가 있고 또한 빠르게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물류 창고 공간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스마트 물류 창고 또한 그곳에 스마트 공장을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 공장을 만들 경우에 연간 재고 부담은 반으로 줄 것입니다. 저희의 평균 재고액이 연간 31억대에 달합니다. 최소 10억에서 12억 정도 이상으로 재고가 줄어듭니다. 그럼 재고에 묶인 돈도 줄고요. 또한 공간도 반으로 줄 것입니다. 또한 생산 수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생산 원가는 또 떨어집니다. 이처럼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기존의 생산 방식 대비 약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원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 또한 저희는 99%를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아 가구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큽니다. 저희 제품 중에 유아 매트는 대형 냉장고 사이즈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 진열해놓고 팔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아 화장품은 다릅니다. 유아 화장품은 매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 스퀘어당 단위 매출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원가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통 채널에 마진을 주고도 충분히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또 팔리는 그 시장 고객이 별도로 또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피가 작고 또 오프라인에 분명히 시장 규모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 마진룸이 되는 아이템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이토 식탁 의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한테는 긁지 않은 복근이 하나가 더 있다. 소비재에 있어서의 전체 유통 파이는 아직도
온라인이 50%가 넘습니다. 코로나 시고 그렇게 힘든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저희 스마트 물류창고의 일정 면적을 예를 들면 한 500평 정도를 상설 쇼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유아마트 같은 경우는 택배비가 비쌉니다. 비싼 상품은 5만 원쯤 합니다. 평균 2, 3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5천 원이라도 싸다고 하면 또 직접 물건을 보고 살 수만 있다고 하면 2, 30km 정도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베이비표가 1년에 2, 30번 일어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그 민감한 시국에도 우리 엄마들은 마스크 끼고 임산부가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을 오프라인 쇼룸으로 전개를 한다고 하면 전 유통 채널에 수수료를 주지 않고 또 고객한테는 택배비를 만큼 할인을 해주고 또 이 고객들은 웬만하면 자차로 픽업에 가려고 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수출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저희가 해외 수출 빠르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6까지 올렸죠. 2021년도에 좀 꺾인 게 보이실 겁니다. 21년도 저희 수출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특히나 중국 수출이 큰데요. 중국 코로나 환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택배도 이동이 안 됐습니다. 미국 수출 열심히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럭커들이 코로나 기타 등등 때문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적어도 한 3주 정도면 도착을 했는데 한 달 반, 두 달 이랬습니다. 22년도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지만 21년보다는 조금은 풀렸습니다. 감사하게도 23년도 1월부터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좀 막혔던 측면은 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저희 유아가 같은 경우 부피가 크기 때문에 현지에 약 2,000평 내외의 창고를 갖고 있는 현지 유통업체에 B2B로 통판을 줘서 유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저희가 직접 한다고 하면 현지 법인을 세워야 되고 2,000평 정도의 물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지 유통 채널들이 각 나라의 이커머스 채널에서 수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파트너들입니다. 유아 화장품 분야는 굳이 B2B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존, 전 세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가 없죠. 이 아마존의 FBA 방식을 하실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 자체 물류센터를 갖고 있고요. 그 물류센터에 글로벌 모든 나라의 브랜드들이 입점을 시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마케팅과 세일즈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피가 작아야 되고요. 또한 원가율이 낮아야 됩니다. 화장품은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맞습니다. 따라서 현지 고객이 주문을 하면 바로 출고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B2B 부분에서도 올해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해외 박람회를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외 바이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홍콩 박람회를 나갔고요. 약 40여 개 바이어가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유럽의 바이어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협상을 했고 올해 2월쯤에 아마 샘플이 나갈 거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화장품에 대한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화장품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내수 매출의 많게는 10배 이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특히 마진과 매출을 키울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원가를 많이 낮추고 또 구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R&D를 통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직접 들어가고 또 해외 브랜드를 유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들어가기 쉽지 않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면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성과는 좀 늦게 나는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들 같은 경우는 3, 4위 업체,
제품력 좋고 상품은 좋은데 마케팅 능력이 없거나 자본이 없는 그런 브랜드들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애그리게이터 방식으로 이 시장 전체를 제패하는 것을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를 다변화하면 이미 확보한 전 세계 22여 개국의 거래선을 통해서 해외 매출을 더 빠르게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저희 회사의 업의 정의, 또 사업의 전방시장, 또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IPO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